지난 7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된 미중 무역 협상. 양측이 얼굴까지 붉히고 30분 일찍 종료됐습니다. 중국의 시간 끌기로 아무런 성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양국의 강대강 대결은 숨가쁘게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협상팀의 보고를 듣자마자 3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5월 합의문을 뒤집었고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기로 해놓고 실행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마약성 약물인 펜타닐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이처럼 빨리 실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태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협상 장소까지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옮겨가며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시키는 새로운 협상을 시도했던 중국은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며칠간 침묵하던 중국은 6일 오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위안화 약세를 허용하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농산물 구매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 표받친 미 중서부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목적이고 위안화 약세는 관세 인상을 상쇄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산물 구매 중단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데다 위안화 가치 조라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반격 조치입니다. 중국이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중국을 즉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제재 조치가 더해지게 돼 중국 경제는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도 8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기준 환율을 7위안 이상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해 경기 침체까지도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시작된 후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은 사실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골몰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중간선거 개입 시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닐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돈을 내고 사들인 미국 지역 신문 광고 지면에 트럼프 비판 기사를 슬그머니 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트위터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펜스 부통령은 허드슨 연구소의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전례 없는 시도를 하고 있고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은밀한 행위자, 선전집단, 선전대원을 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내년 11월로 다가온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은 노골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입니다. 상하이 협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2%라도 있다면 중국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상하이 협상 당일에는 내년 대선에서 내가 승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가혹한 협상을 하거나 아예 합의가 없을 수도 있다며 중국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워싱턴 프리비컨 7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갑부 거원구이는 중국이 월가 사업가, 워싱턴 정치인, 브로커, 미국 주류 언론과 해외 중국인들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보당국인 국가안전위원회가 직접 이들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2020년 대선은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대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원구이는 중국 공산당은 10개도 되지 않는 홍색 가문에 2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며 99.9%의 중국인들이 공산당 해체를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들과 연방정부기관들의 거래도 추가 금지됐습니다. 지금 태세라면 중국은 향후 히토리와 미국 국채 매각,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중국 공산당. 무역 분야 외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까지 극한 대결에 나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